여러분은 이것을 아시나요? 부자가 되는데도, 성적을 올리는데도, 성과를 내는데도,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데도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고민은 절반 이상 해결되고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명사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이것은 메타인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주어 말하는 것처럼 메타인지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에요. 메타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안다면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공자는 되뇌었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알미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주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나답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요.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우린 이미 메타인지가 뭔지 알고 있어요. 나를 아는 것, 메타인지는 이 5음절로 끝이에요. 인지가 보는 것이라면 메타인지는 꿰뚫어 보는 것이랄까요? 아는 것의 끝판왕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대 철학자부터 현대 교육자까지 빠짐없이 메타인지를 언급하는 것처럼 나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해서 특별히 새로울 건 없어요. 그럼에도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사회 곳곳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그만큼 나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시대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화두가 되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자기 객관화, 자기 확신, 주제 파악, 정체성, 심적 표상, 내적 동기, 수합 분석 등 메타인지가 뜨기 전에도 나를 아는 것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알기 쉽게 게임에 비유해 볼게요. 내 캐릭터의 레벨을 알아야 레벨에 맞는 몬스터를 잡을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캐릭터의 레벨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멋모르고 레벨이 높은 몬스터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당할 거예요. 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내게 맞는 목표와 난이도를 설정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걷지 못하는데 뛸 순 없고 구구단을 모르는데 2차 함수를 풀 순 없어요. 해야 할 일을 알려면 먼저 내 역량을 알아야 하죠. 메타인지를 설명하기 쉽게 게임에 비유했지만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레벨처럼 눈에 보이는 메타인지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인지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몇 등, 몇 위, 몇 점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험이라는 도구는 내가 서 있는 곳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참가자를 줄 세우고 구성원의 어깨엔 순위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등수처럼 눈에 보이는 메타인지에는 민감하지만 진짜 메타인지는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요. 점수, 순위, 성적, 석차, 고과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가 몇 등인지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설명할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인생을 바치고 싶은 것은 뭔지, 그것에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어떤 상황이 가장 편안한지 알아야 해요.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질과 성향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게 진정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모르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목적 없이 억지로 공부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건강을 버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나를 알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나에 대해 전문가가 돼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나보다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메타인지를 기르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남을 배려한 나머지 감정을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좋아도 싫은 척, 싫어도 좋은 척 하죠. 내 감정이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명확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게 되죠. 나를 알기 위한 첫걸음은 내 감정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복합적인 감정을 뭉뚱그리지 말고 감정을 하나하나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말이죠. 감정을 온전히 느낄 줄 알아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늘리고 싫어하는 일을 하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좋았다면 그 순간을 만끽한 뒤 왜 좋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어떤 상황이 답답했다면 그 순간을 감내한 뒤 왜 답답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들여다보면 나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 욕망을 품으세요. 욕망은 보통 나쁜 뉘앙스로 쓰이는 단어지만 나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손에 움켜쥐고 싶은 것을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움켜쥐고 싶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거죠. 내게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에이터 이연님은 꿈의 유실물 센터를 방문하라고 말합니다. 유실물 센터를 찾는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는 사람, 즉 내가 무엇이 없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 꿈의 유실물 센터에 놓인 물건을 찾는 열쇠는 욕망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왜 가지려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혼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혼자가 되시나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행동이 제한되죠. 하고 싶은 일도 참아야 하고 매번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일 땐 자유로워요. 혼자가 되면 나를 보는 시선이 사라지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공원을 산책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유용하지만 나를 혼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고독하게 공원을 걸어보세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사무치게 느껴지는 감정이 나입니다. 혼자 걷는 건 마음속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글을 쓰세요. 글쓰기는 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쓸 때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감정 받아들이기, 욕망 품기, 혼자 되기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거든요. 글을 쓰면서 감정과 욕망을 아낌없이 드러내세요. 코미디언 김태균님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깐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만큼 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는 법은 없다고도 밝혔죠. 물론 글을 쓰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주제, 내용, 분량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글을 써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 글쓰기에 투자해도 충분해요. 나를 가린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메타인지는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특별한 개념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자기계발의 정수입니다. 메타인지의 핵심은 내면의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숫자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몇 등인지, 몇 점인지보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내게 맞는 삶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메타인지를 기르는 네 가지 방법으로는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욕망을 거리낌 없이 품는 것, 고독하게 혼자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글쓰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종종 마라톤에 비유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자세로 달리는 게 좋은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좋은지 모른 채 무작정 달리고 있진 않은가요? 어쩌면 갑옷을 입거나 집신을 신은 채로 달리고 있는데도 이게 최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잠시만 멈추세요. 당장 더 빨리 간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두 다리를 멈추고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나에 대해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그려보세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시 달리세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전문가가 되어 결승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나우 꿈이었습니다.